첫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이제 브라이튼. 자,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뉴캐슬은 그 중앙 미드필더 지금 한 명 결장. 네.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풀백 한 명, 그리고 이제 센터백 한 명,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한 명 결장인 상황입니다.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일단은 양 팀의 그런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좀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좀 더 템포 빠른 경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,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 팀 다 템포가 빠르다 보면은 골이 좀 많이 나서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그렇죠? 그만큼 지금 뭐 뉴캐슬이든 브라이튼이든 뭐 이번 시즌에 굉장히 득점 메이킹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근데 일단 지금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다가 최근 뭐 이제 아스날한테 지고 뭐 리즈랑도 이제 무승부를 캐면서 두 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, 특히 지금 최근에는 수비가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에버튼한테 대패를 하긴 했지만 그 후 이제 홈 아스날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뉴캐슬은 지금 그 안 좋은 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한 상황이고, 반면에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지금 좋은 분위기로 전환시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주춤한 뉴캐슬 상대로 브라이튼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브라이튼 쪽 프랜승을 보고, 그리고 2.5 기준은 오바, 네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브라이튼 프랜승의 2.5 기준 오바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네, 두 번째 경기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AS 로마. 자,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지금 주전 센터백 한 명,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한 명 결정입니다.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각하죠. 주전 센터백이 지금 두 명 정도 결정,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공격에서 영향력이 큰 디발라랑, 그리고 지금 엘 샤라위가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로마가 더 타격이 크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결장자 두수를 봤을 때. 자, 일단은 뭐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 로마가 레버쿠젠 상대로 1대0 승리를 했죠. 네. 그런 일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에 바탕이 된 거는 좀 로마의 그 홈에서의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레버쿠젠의 그런 공격진을 많이 무력화시켰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쿠젠은 그 경기에서 유효슈팅 한 개밖에 이제 기록을 못하는 등 로마 수비를 뚫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. 그렇죠. 이렇게 볼 수가 있고.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거 2차전도 로마가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, 근데 이게 2차전이 레버쿠젠이 홈이죠. 그리고 로마가 원정인데, 일단 로마 같은 경우 원정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가 심한 팀 중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. 그렇죠. 게다가 지금 뭐 디발라도 출전 미정인 상태였다 보니까 좀 더 원정에서의 그런 로마의 공격력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반면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원정보다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고, 게다가 이제 홈에서의 공격 전개도 더 매끄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경기 분명 뭐 1차전에서 로마가 이겼다고는 하지만 2차전에서는 레버쿠젠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,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걸 레버쿠젠 쪽 승,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, 그리고 2.5 기준은 언더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레버쿠젠 승에 햄무, 그리고 2.5 기준 언더,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비야 대 유벤투스.
일단은 지금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가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으면서 이제 이번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세비야 홈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, 근데 1차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일단 이제 1차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유벤투스보다는 아이고, 세비야가 더 위협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였고, 그리고 유벤투스가 진짜 거의 마지막 연장이 아니라 추가 시간 한 6, 7분의 마지막에 극장골을 어느 정도 터뜨리면서 가까스로 좀 무승부를 만들던 경기를 치렀습니다.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1차전은 아무래도 유벤투스가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유벤투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많이 좀 고전을 했고, 게다가 경기력도 그 원정 세비야가 더 좋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. 그만큼 지금 홈에서 유벤투스가 좀 1차전에 많이 고전을 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일단 2차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세비야가 공격 전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, 유벤투스는 좀 수비하다가 어느 정도 역습 위주로 기회를 좀 노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,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솔직히 이제 유벤투스가 어느 정도 좀 잘 수비를 하냐, 그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그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유벤투스의 그런 수비가 좀 더 빛에 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홈에서의 세비야 공격력은 워낙 좀 매섭고,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이제 유벤투스도 물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홈보다는 많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수비 위주의 그런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크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벤투스 수비력에 따라서 좀 더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.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차전 경기력만 봤을 때는 좀 더 세비야가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, 냉정하게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세비야 쪽 햄무, 안 그러면 유벤투스가 진짜 수비를 굉장히 잘해서 꾸역꾸역 뭐 이제 연장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승부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는 경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. 자,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